재판 진행에 앞서서 이 사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중계, 녹취, 녹음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2025 고압 1670호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변론이 분리된 상태로서 피고인 이완규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네, 출석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특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 특별검사부 장우성, 파견검사 김성현, 정재인 출석했습니다. 예. 네, 이완규 피고인 나오셨고요. 네, 변호인 누가 나오셨습니까? 법무법인 한빛의 전승수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전성수 변호사님 나오셨고. 네, 저번 기일에 정인신문 절차 진행했고요. 오늘은 이제 공동 피고인인 박성재에 대한 정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서면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완규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4월 13일자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했습니다. 네, 성명 준비 명령에 대한 답변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혹시 뭐 법정에서 변론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없습니까? 네. 네, 첨부된 자료가 있습니다. 증 1호증부터 3호증까지 내셨는데, 네, 회록을 내셨고요. 증나의 1호증부터 3호증까지로 네, 증거 신청하시는 걸로 하고,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다른 의견 없습니다. 예,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네, 증거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정 조사할 때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검에서 4월 16일자로 서면 내시긴 하셨는데 이게 지금 내용 자체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내용들이라 오늘 진술하지 마시고 예. 다음 길 오후에 같이 진행할 때 그때 진술하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절차 진행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하시고요. 없으면 정인신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예, 특검 없습니다. 없으시고. 없습니까? 네. 네, 정인 나오시죠. 네. 네, 지금 변론을 잘 아시겠지만 변론 분리해서 지금 정인신문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통상적인 정인과 마찬가지로 정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인 내용 때문에 정인 본인이나 정인의 친족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정인을 거부할 수 있고 업무상 비밀과 관련될 때도 정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선서하실 텐데 선서하시려면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억과 다른 진술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네, 선서하시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정인 박성재. 네, 앉으십시오. 네.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인신문 과정은 다 중계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시죠. 예, 장우성 특검보가 증인신문 진행하겠습니다. 장관님 증인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첫 번째로 증거 동의를 위한 진정 성립 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 1-1, 1-1-3 합쳐서 1-3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전부터 증인은 당시 법제처장 이완규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사이신가요? 같이 검찰에 근무한 관계로 아는 사이입니다. 평소 연락을 좀 하시는 사이인가요?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만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예. 두 번째로 삼청동 안가 회동 전
함청도 안가회동 전에 당정대 회의 참석 관련입니다. 2-1, 2-2, 2-3도 합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2024년 12월 4일 개엄 다음 날 오전 10시 40분경에 개혁신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이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및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죄 고발장이 접수됐고 그 다음부터 계속 뭐 검찰, 경찰, 공수처의 각종 시민단체들이 당일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4일 오후 14시 40분경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당시에 장관으로서 보고받으셨나요? 제가 11시 총리실에서 있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과천 사무실에 나왔기 때문에 누가 특별히 전화해서 보고를 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고 그 내용은 자세하게 몰랐습니다. 아, 그러면 당시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 못하셨다는 건가요? 제가 10시 반, 10시 좀 넘어서 사무실에 나온 이후로 오후 5시 넘어서 다시 들어갈 때까지 예. 사무실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고발 내용이나 고발 사실들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2-4- 기존에 여러 가지 법무부에서 보고하는 형태를 보면 주요 내용이 있을 때는 뭐 휴대폰 등을 통해서도 보고를 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방금 질문과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휴대폰으로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뭐 만약에 보고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고발이나 탄핵 소추가 발의될 수 있다는 건 예상할 수 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 고발이 뭐 어떤 내용이 누가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들로서는 인식하기 어려웠고 통상 뭐 그런 고발 자체가 뉴스에 나오기는 많이 하지만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갖고 보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뭐 고발은 그렇다 치더라도 탄핵 소추는 어떻습니까? 탄핵 충분히- 소추도 그날 제기된 사실을 저는 밖에 있어서 그 아까 3시 몇 분, 2시 40분. 2시 40분이면 제가 다른 모임에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상도 못 하셨습니까? 예상이라고 하시면 어떤 취지신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상황상 그런 걸 뭐 예상하지도 못하셨나요? 글쎄요. 전 늘 탄핵한다, 탄핵하는 말이 그 이전에도 뉴스에도 많이 있었고 했지만은 그날 당장 뭐 탄핵이 어떻게 진행됐다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그럼 2-4-1까지 질문과 답변을 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2-5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14시경부터 15시 30분경까지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국무총리 및 그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 그리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 관계자들이 모여서 12월 3일 비상계엄 및 그 대책 등을 논의한 회의에 참석하셨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맞는데 그게 회의였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네, 어쨌든 그 자리에 계셨죠? 예. 2-6입니다. 그 자리에 오라고 누구한테 연락 받으셨어요? 아침에 총리실에서 회의 네. 뭐 국무회의 간담회라고 해야 할지 그거 끝나고 난 시점에 총리께서 총리 공간으로 좀 오라고 해서 가게 됐습니다. 예, 그럼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회의 말고 당정대 회의란 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윤석열 정부 때? 지금 그날 12월 4일 말고. 예. 윤석열 정부 때만 예. 아니고 예, 예. 그런 회의가 늘 있어 온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때 증인께서는 그 이전에는 그 당정대 회의는 참석을 하셨나요? 한 적도 있습니다. 한 적도 있고. 예. 그 회의 가시면은 일반적으로 메모를 하시나요? 뭐 중요한 내용이라서 할 때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뭐 끄적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가 이제 간담회 끝난 후에 총리 공간으로 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예. 왜 오라고 하던가요?
온다고 하는데 박 장관 좀 같이 가자고 오느라고 그래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이제 오는 사람은 당에서 오는 누가 온다고 그러고 왜 그 내용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이야기 안 예. 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한덕수가 한 말은 당에서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말을 하던가요? 정확한 워딩은 지금 재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총리 공간에 온다고 하니까 몇 시에 좀 오시라고 총리께서는 뭐 말을 안 놓으시니까 박 장관이 좀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 온다고 말을 하던가요? 그런 이야기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2-7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재판장의 직권 질문과 좀 연결된 건데요. 그 뭐 모임, 회의, 뭐가 됐던지 간에 12월 4일 2시에 그 모임 회의가 어떤 경위로 개최된 것인지 혹시 설명을 들으셨나요? 총리님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당에서 좀 요청이 있었다. 뭐 이 정도 얘기는 들으신 그 건가요? 과정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2-8은 생략하고 2-9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당시 그 회의는 12월 3일 전날 밤에 있었던 비상계엄 때문에 모이게 된 건 맞죠? 회의라고 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예.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께서도 가실 때 그 일 때문에 모이는 거다라는 인식은 충분히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사전에 그 내용이나 참석자나 뭐 그런 내용은 잘 모르고 예. 당에서 여러분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날 아침부터 이슈가 되고 있었던 걸 뭐 묻거나 확인하러 오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그 가서 그분들 오시는 거 보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 2-10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시 회의에 거기 모임에 참석했던 참석자의 진술, 그날의 진술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사실은 전혀 누가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제 수첩에 적혀 있는 걸 특검에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저 수첩을 뒤져보고 그 내용을 볼 때 그거 보고 저도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수첩 내용을 다시 그런 게 적혀 있는 걸 본 게 12월 4일 지나고 압수수색 당한 날 두 번째 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2-11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176번 박성재 수첩 부분 출력물 제시하겠습니다. 저 메모를 그날 작성하신 건 맞죠? 예, 근데 저게 수첩이 이제 우리 흔히 들고 다니는 업무용 수첩은 아니고 개인용 수첩으로 보이는데 예. 원래 개인용 수첩에다가 회의 가셔서 메모하시나요? 개인용 수첩이라는 게 제가 갖고 다니는 이겁니다. 예. 예. 그거 말고 이제 공무원들 들고 다니는 커다란 업무용 수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소질 안 하시나요? 장관이 업무용 수첩은 안 들고 다녔습니다. 그럼 회의 가시면 주로 그 지금 저한테 보여주신 그런 수첩에다가 많이 메모를 하시게 되면은 거기다 메모를 하신다는 거죠? 다른 종이도 있고요. 예. 이 수첩에 적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때는 뭐 제가 아무런 종이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해당 수첩에 대해서 2025년 8월 25일 일부 사진 촬영 방법으로 압수가 이루어졌어요. 당시 수사팀은 수첩 전체를 압수하려고 했지만 영장기재 압수할 물건 기재가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사진 촬영 방법으로 압수한 게 맞죠? 뭐 압수 절차가 적법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 수첩을 보고 사진 찍고 저렇게 간 건 맞습니다. 당시 현장에 김재훈 변호사가 재석해 있었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증거기록 순번 121번 현장조사 확인서 제시하겠습니다. 예, 저 김재훈 변호사 서명 맞죠? 참여인 김재훈. 맞을 겁니다. 예.
2-10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176번 박성재 수첩 부분 출력물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그 발음 좀 짚어주세요. 그 부분을. 수첩에는 비서실장 사죄 알지 못한 막을 수 없었음 야당의 의회 폭거 그리고 화살표하고 헌정질서 문란 영일이 없었음 분노 정상화 필요 고뇌급 결단 해제 설득이라는 내용이 보이는데요. 이게 저기 비서실장이 발언한 내용을 증인이 메모하신 건가요? 제가 속기사가 아니니까 예. 말씀을 그대로 적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말하는 걸 제가 소화해서 제가 적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밑에 그럼 총리, 부총리 경제안정 노력, 대외 신인도, 11시 국무위원 책임 통감 저 부분도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증인께서 그냥 메모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말씀하신 취지를 예. 제가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4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한동훈 당시 대표 책에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책에 뭐 최상목 총리가 현장에 있었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또 없었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증인 기억에는 최상목 총리가 있었습니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저기 부총리라는 말 예, 저기 써 있어서 질문 드린 저도 겁니다. 지금 저 적혀 있는 부분을 예. 보고 근데 사람이 있었는지는 제가 기억은 잘 못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대표 다른 사람 몰랐나? 이것도 이제 한 대표가 이런 뭐 워딩을 사용한 걸 메모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저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몰랐나? 예. 그다음에 신원식, 계엄, 뭐 합참 제외, 소수 병력만 공폭탄 탄창 이거는 당시 신원식 안보실장이 이제 워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저런 취지. 그런 취지. 예. 그 다음에 좀 한 칸 띄어서 조기 하야는 무책임, 부인 사과 필요. 요거는 그러면 누가 한 말이죠? 그 이하 부분은 예. 오신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순서와 뭐 특정한 주제를 갖고 하신 게 아니고 이분 저분이 뭐라고 하신 내용 중에 제가 생각해서 몇 마디씩 적어 놓은 겁니다. 말이 저렇게 한 분이 저렇게 딱 뭐 열자도 안 되는 저런 정도로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취사 선택해서 내 생각과 해갖고 적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누가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인은 대통령이 맞죠? 부인은 그렇게 메모하신 거 맞죠? 그렇겠지요. 예. 다음에 보면은 당 콘센서스 이유 불가피성 설명 중요 이것도 그냥 거기서 누군가 했던 얘기를 메모하신 거지 누가 메모한 거다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전혀요. 2-18까지 질문 드렸습니다. 2-19입니다. 금일 자정 보고 이거 누가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저것도 예. 금일 자정까지 보고를 하라고 한 내용인지 예. 누가 금일 자정까지 보고하겠다고 하는 건지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압수가 되고 난 뒤에 제가 저걸 다시 보면서도 저게 무슨 말이지? 누가 보고하겠다고 했나? 보고하라고 했나? 그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예. 2-20입니다. 중도 임기 중단 X 뭐 사퇴 탄핵 특검 수사 내란 이거는 어떻게 메모하신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중도 사퇴는 안 된다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걸 듣고 제가 적어 놓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당에서 했습니까? 아니면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했습니까? 대부분 저 아래쪽에 내용들은 예. 의원님들 말씀일 겁니다. 대부분은 국회의원들이 말이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제일 마지막 꼭지입니다. 부의 직접 설명 필요, 국방 책임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저것도 뭐 예.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저 이제 메모 내용들은 증인의 생각을 적은 게 아니고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말을 증인이 듣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적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게 100% 그분들 말만 있는 건지 내 생각도 저기에 말씀하시는 취지를 적은 거니까
워딩을 제대로 네, 네. 저기 그대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뭐 속기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대로 쓸 예, 리는 예, 없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말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증인의 생각을 위주로 적은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내용을 메모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 듣고 내가 이해한 대로 메모한 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예, 2-22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수첩 다음 장이죠? 예. D-Day Hour, 조기 대선 신뢰 개선, 재개하야, 헌정질서 문란 사례. 요 부분은 그 회의 때 적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따로 적으신 거예요? 다음 장에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예.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근데 일부는 뒤에 적힌 것 같고요. 일부는 그날 뭐 적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기억을 예. 다시 알겠습니다. 2-22까지 질문했고 2-23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694번 통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15시 28분경에 임세진 검찰과장에게 전화해서 약 6분 31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위 시각은 당정대회가 끝난 직후로 보여요. 그때 이제 임세진 과장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저게 제 재판에서도 많이 증인들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회의에 저런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듣고 예. 이 법무부 장관이 다른 언론이나 또 국회에 나가거나 뭐 그날 사의는 표했습니다만 국회에 나가거나 의원님들 질의가 오면 우리 분야와 관련된 부분은 좀 정리해서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임세진 과장인데 그걸 좀 정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통상 저런 지시는 검찰국장인데 제가 하는데 그날 검찰국장이 없어서 검찰 1과장인데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잠깐만 증인 신문 절차와 관련해서 잠시만 중단하고 좀 절차적으로 좀 뭐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2-24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524번 피고인의 휴대폰 메시지 선별 내역 출력물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의 휴대폰 메시지 선별 내역입니다. 증인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인 2024년 12월 4일 17시 58분경 및 18시 42분경에 임세진으로부터 파일입니다. 이건 문건 제목이라기보다 권한남용 관련 수정 PDF 파일을 받았고 권한남용 관련 한글 파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 번 수신한 사실 있죠? 파일 제목은 모르겠고요. 예. 저 지난번 조사 받을 때 예. 저 압수물 보여준 걸 보니까 저런 내용을 파일을 제가 받은 건 맞습니다. 예. 2-25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임세진 과장한테 작성하라는 문서가 있었나요? 다시요. 증인이 임세진 과장한테 어떤 문서를 한번 작성해 보고서 같은 걸 작성해서 나한테 보내봐 이렇게 지시하신 건가요? 정리를 해달라고 했죠. 정리를 해달라고 했다. 아까 말씀하신 통화에서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하신 건가요? 예. 그래서 그 정리하라는 내용이 뭐죠? 어떤 거에 대해서 정리하라고 하신 거죠? 특검 법안과 재의결 요구한 거, 네. 그다음에 우리 법무부와 관련되거나 그 엊그제 예산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과 관련된 문제 이런 걸 정리해서 내가 쓸 수 있게 좀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임세진 과장한테 그런 거 뭐 지시를 하실 때 비상개혁 긴급 담화문 요거 참고하라고 또 얘기를 했나요? 당시 대통령의 비상개혁 담화문. 제가 구체적으로 뭘 참고하라고 했는지 뭘 보고 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참고하고 해서 작성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증인께서도 보셨겠지만 임세진 과장이나 그다음에 이제 안홍균 검사가 나와서 비상계엄 담화문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진술을 했어요. 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어요. 예, 그 보고 네. 뭐 문구를 썼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증인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거 아닌가요? 제가 무슨 뭐를 보고 이런 것보다는 그 당시에 벌써 많이 언론 보도도 있고 저희들 법무부에서 국회에 나가서 대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 추가로 뭐 다른 부서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그 자료를 좀 정리해 놓으라고 정리해 달라고 한 걸만 기억이 나고 그 구체적인 뭘 보고 해라 뭘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 2-26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그 임세진 과장한테 그 정리하라고는 하셨는데 어떤 목적, 어떤 취지다 이건 내가 뭐 이런 거 설명해 주셨나요? 장관이 그런 문서를 만들 때에 예. 구체적으로 뭐 어떤 그런 건 아니고 내가 그냥 이런 내용의 자료를 좀 정리해 주면 좋겠다 하니까 그 사람들은 장관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만들어 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저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의원이나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보고 뭐라고 물으면 우리 부서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뭐 그런 이슈가 된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2-7입니다. 그러면 그 문서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주셨나요? 이거를 포함시켜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봐 이런 지침이 있었나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달라고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탄핵이나 재심 재의결 요구한 거나 예산안 우리 법무부 예산안이나 뭐 정부 예산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래 이야기를 한 건 맞습니다.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파일이 2번 왔는데 두 개의 파일이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만 한 꼭지만 조금 달라졌어요. 3번째 꼭지였는데 그건 이제 증인이 추가하라, 변경하라 이렇게 지시하신 건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예. 이게 제가 이제 정언을 다 듣고 이 말씀드리는 거라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내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인데 뭐 어떤 부분을 더 좀 참고해서 보충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다고 그 직원들이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월 4일 삼청동 안가 회동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1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18시 32분경부터 20시 26분경까지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가에서 이루어진 모임에 참석하셨죠? 제 참석 시간이 예. 18시 30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늦게 오셨는데 저는 50몇 분에 도착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제일 늦게 들어서 18시 50분경에 50몇 분 도착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18시 50분부터 20시 한 30분경까지는 그 모임에 참석하셨죠? 예. 3-2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가시게 된 경위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뭐 주도한 건가요? 오라고 했다거나 모입시다 이 얘기를 누가 한 건가요? 주도라는 말씀은 제가 좀 이해가 어렵고요. 저는 이상민 장관인데 연락을 받은 것이 아닌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유로 모입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상민 장관이? 이게 뭐 특검님께서도 공판에서 계속 들으셨겠지만 그날 아침에 벌써 수석들은 일괄 사표 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시에 총리실에서 있었던 그 간담회 비슷한 회의에서도 국무위원들이 저는 다 사의를 표하는 걸 하고 총리께서 그걸 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천에 또 가야 되는데 총리께서 그 회의 마치고 간담회 마치고 나올 때에 2시에 총리 공간으로 좀 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경복궁 주변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뭐 식사나 저녁에 약속이 있냐고 물어서 없다고 하니까 식사나 같이 한번 하시자고 뭐 법제처장님하고 같이
하기로 했다고. 그리고 민정수석도 되면 같이 하든지 하겠다고. 뭐 이런 정도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 전에 이상민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점심 식사 후에 후에 예. 후에 총리 공간에서 2시에 회의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제가 그 근처 어디 칼국수집 비슷한 데서 먹은 것 같은데 먹고 거기 좀 걷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점심 식사 후 2시 이전에 연락을 받았다 이 말씀이시네요. 저 통화 시간이 있지 싶은데. 예, 지금 제시하려고 예, 합니다. 예. 예, 다음 질문 하시죠. 네. 예, 3-3입니다. 증거순번 905번 증인의 통화 내역입니다. 8번 통화했어요. 12월 4일 날. 예. 원래 이상민 장관과 자주 통화하신 사이인가요? 자주 하지 않습니다. 저게 이제 뭐 다 통화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못 받으니까 다시 전화 콜백 오고 그런 건데 어쨌든 3번 정도는 통화가 된 것 같아요. 저 정도 통화하시나요? 하루에 3번? 저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9시 되는 제가 사의를 표하는 게 좋겠다. 네. 나는 그래서 처음에 전화 안 되고 다시 오고 해도 저 내용은 똑같은 걸 겁니다. 나는 사의를 표할 생각이다. 이런 내용이 저기 9시 대의 내용이 주고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11시 대는 제가 과천에서 총리실로 회의에 참석하러 가는데 늦어서 제가 저 시간대에 도착을 못했습니다. 11시인데도. 그래서 11시 18분 저 때에 저보고 어디 계시냐고 하는 연락이 와서 지금 다 와갑니다. 저 11시 18분 저 무렵에 다 와갑니다 하는 내용의 통화였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내용은 저 13시 50분 저 통화가 이상민 장관이 저녁 식사나 같이 하자고 한 전화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상으로 보면은 그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저녁에 안가 모임을 하기로 약속을 한 후에 임세진한테 연락을 해서 여러 가지를 정리하라. 시간상으로는 그건 맞네요. 안가 모임이라고 재판장님 말씀하시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공간 모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총리 공간 모임은 의원들께서 오신다고 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안가 모임은 저희들이 저녁 먹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잘 말씀드렸는데 그럼 명칭을 어떻게 말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안가에서 식사한 건 맞는데 저 이제 질문을 좀 더 하시면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총리 공간에서 의원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의원님들이 용산 대통령 관저로 가신다고 하면서 나가시고 저는 과천으로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그 과천으로 출발할 때까지 저녁 장소가 어딘지 몰랐습니다. 저녁 장소가 네네. 바로 안가였다면 그 총리 공간하고 가까운 데이기 때문에 제가 과천으로 안 갔을 겁니다. 과천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게 그날 차가 막혀서 제가 원래 저 약속보다도 한 20-30분 늦게 약속 장소에 도착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안가 모임이었다고 사전에 정해놓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뭐 비슷한 이야기는 김주현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로 할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는 말을 김주현 한 바가 그거는 저는 뭐 어떻게 해서 결정된지를 제가 전혀 말씀 알지 아닌데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녁 식사 모임을 하기로 약속한 후에 임세진에게 자료를 정리해 달라고 전화한 건 맞는 거네요. 물론 그 과정에서 그거는 뭐 시간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모임을 하고 난 뒤에 했다기보다는 총리 공간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내가 이걸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임세진인데 지시했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겁니다. 뭐 인과관계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일 수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상 순서만 본다면 그건 맞는 거네요. 시간상 순서는 저기 1시 50분, 2시 전화 한 개 3시 3시 반. 3시 지금 반인가 30분 40분인가 뭐 그러니까 그 시간적 순서는 그게 맞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네, 3-5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주현 민정수석은 누구 연락받고 온지 아세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증인이 연락하신 건 저는 저 연락 받은 거 외에는 연락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민 장관이랑 그 13시 50분경 통화했을 때 아까 말씀 살짝 하셨는데 김주현 민정수석도 온다, 부를 거다 뭐 이런 얘기는 하셨나요? 민정수석도 시간이 되면 네.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연락해 보겠다 하는 이야기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3-6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거순번 551번 이상민 진술요소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이제 우리 증인과는 개인적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는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아까 증인이 진술하신 대로 만나서 이제 저녁 먹자 이럴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여기 계시는 우리 이완규 법제처장도 마찬가지고 서로 국무회의 석상에서 자주 얼굴을 보지만은 사실은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한번 합시다, 한번 봅시다 이래 말은 하고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 자리를 서로 만들고 하는 게 제가 우리 이완규 처장님을 그렇게 자리를 해갖고 한 게 장관 되고 그날 저녁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이도 표하고 이래 하니까 저녁 같이 먹자 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럼 이완규 법제처장님이나 당시 이상민 장관님이나 우리 증인과 사적인 모임을 그전에는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는데 예. 오히려 법제처장님하고 한번 합시다. 아니면 말씀드릴 것도 있는데 한번 저녁에 한번 자리를 합시다. 이래 했는데 예. 못한 것 같고요. 이상민 장관은 제가 장관 될 무렵,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른 분들하고 같이 자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 질문이었습니다. 3-8은 생략하겠습니다. 3-9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과거에 삼청동 대통령 안가를 이용한 사실이 있나요? 가본 적이 있습니다. 3-10입니다. 약간 변형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약속 장소가 삼청동 안가다. 이건 언제 통보받으셨어요? 사무실 들어갔어요. 법무부 복귀하셔서 예, 비서실에서 제 비서들이 알려줬습니다. 증인이 직접 받으신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3-10 질문했습니다. 3-11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안가라는 게 대통령 시설이니까는 출입하는 절차가 있을 것 같아요. 사전 등록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어떻게 하죠? 사전 절차가 어떻게 되죠? 저는 알지 못합니다. 가면 예.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그 출입하는 부분은 제가 하는 역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대통령실에 들어가실 때도 그냥 이미 다 절차는 완료돼 있고 장관은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 거였나요? 대통령실에 들어갈 때는 여기 법정 출입할 때 예. 소지품 검색하는 정도의 가장 간단한 검색은 합니다. 근데 삼청동 안가는 그 정도도 없었다는 거죠, 절차가. 저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핸드폰도 다 소지 가능하죠, 그러면? 핸드폰이라는 것도 전화기. 대통령실에서도 예. 저희들이 회의 참석하러 가면 예. 어떤 데는 핸드폰을 갖고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데는 안 갖고 들어갈 수 있고 하는데 그 기준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3-13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대통령 안가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증인 빼고 그날 있었던 분들은 다 도착해 있었던 거죠?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만 제가 제일 늦게 간 것 같습니다. CCTV에 의하면 이제 이 도착한 순서가 이상민, 한정화, 김주현, 이완규 이 순서예요. 그리고 증인이 제일 늦게 들어가셨어요. 그건 영상 보고 이제 저도 예. 알겠습니다. 3-14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기존에도 대통령 안가에 가본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기존에 가셨을 때도 뭐 특별히 소지품 검색을 한다거나 휴대폰을 반납하거나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소지품이 휴대폰 있는지 검색을 했는지
그걸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아마 회의할 때는 방금 이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도 기억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가에 들어갈 때 무슨 휴대폰을 제출하라 이렇게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제가 뭐 대통령 계실 때도 가본 적이 있고 안 계실 때도 가본 적이 있는데 그걸 달리 했는지 같이 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때 또 대통령 계실 때도 휴대폰을 뭐 맡기라고 했는지 그냥 우리 보고 갖고 있으라고 했는지 그것도 분명하지 않고요.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3-14입니다. 그 현장에는 현장에는 한정화 당시 법률비서관이 있었어요. 증인께서는 저기 한정화가 오는지는 모르셨을 것 같은데 이상민 장관이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은데. 가서 봤습니다. 예. 그 한정화 보시고 그 참석하신 네 분 한정화 빼고 저 사람 누구냐, 왜 왔냐, 누구와 왔냐 이런 거 물어보셨나요? 한정화를 개인적으로 예. 저희들이 밖에서 만나고 할 정도의 그런 기수가 가깝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10기수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평소에 보거나 한 건 아니고 본인은 제가 검찰 선배니까 저를 알고 있어서 제가 들어갔을 때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했을 때 뭐 한정화입니다 하면 제가 아 한정화 누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전 지식으로는 한정화가 참석하지 않는 모임이었는데 예, 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한정화한테 직접 물 수도 있고 옆에 계신 분한테 물 수도 있고 저 사람 왜 왔어? 법률수석은 왜 왔어? 이런 대화 같은 건 안 하셨나요? 제가 늦었지 않습니까? 예. 다른 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15 답변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3-16 생략하겠습니다. 3-17도 생략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정화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질문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특별히 한정화는 저희들 그날 모이기로 한 사람 4명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 저 뭐 민정수석이 데리고 왔나? 따라왔나? 뭐 이런 정도의 생각. 근데 그게 사실은 따라왔다 하더라도 어떤 뭐 식사를 같이 하는데 같이 정인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기수 이상 차이 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평소에 만난다거나 그러기 힘든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이면 더 미리 이야기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기수 차이도 많이 나서 사실 이렇게 같이 평소에 만나는 관계도 아니고 같이 식사하겠다고 앉아 있으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식사하겠다고 앉아 있었다기보다는 네네. 뭔가 뭐 저 민정수석이 데리고 왔나?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지 다른 뭐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CCTV를 쭉 보면은 사실은 뭐 참석자 중에 약간 보조하려고 왔던 사람들도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뭐 출입을 못하게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CCTV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를 좀 보조하기 위해서 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회의할 때는 다른 장소에 나가 있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드셨나요? 특별히 저희들이 한 이야기가 되게 의미 있거나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식사하고 하면서 뭐라고 뭐 무슨 투덜투덜대거나 뭐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나 뭐 이런 걸 하다가 저희들이 끝이 났습니다. 뭐 그래서 특별히 주제를 갖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뭐 저 민정수석 따라온 사람이만 뭐 그 정도는 들어도 뭐 별 문제 없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좀 편하게 이야기한 자리라면 더 어색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편하게 이야기하려면 이렇게 평소에 뭐 얼굴이라도 보고 이런 사람들을 앉아놓고 서로 이제 못하는 이야기나 뭐 가벼운 이야기를 하거나 그게 더 자연스럽지. 이렇게 뭐 평소에 만나기도 힘든 이런 사람이 앉아 있는데 편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이 좀 이상해서 한정화가 저희들 대화에 관여하거나 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한정화가 뭘 보고하거나 의견을 내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인데 보고를 할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여쭤보는 겁니다. 전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기 예. 때문에. 예, 다음 질문하시죠. 예, 3-18 조금 변형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주현 민정수석은 한정화랑 왜 같이 왔다고 이렇게 설명하던가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 한정화가 저는 왜 왔습니다라고 이제 다 그 법조 선배님들이니까 이런 얘기도 안 했나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19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거순번 45번 피고인 이완규가 피의자 소설 받으면서 그린 그 뭐랄까요? 요도 스케치입니다. 그날 저기 안가 있었던 그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좌석 배치가 이렇게 돼 있다. 요걸 표현한 건데 그 증인의 기억과 거의 일치합니까? 저는 저기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예. 없습니다. 뭐 우리 이완규 피고인께서 그리셨다고 하시는 모양인데 예. 저는 저 그림에 대해서 뭐 지금 그날 어떻게 앉았는지 좌석이 어떤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3-20은 생략하겠습니다. 3-21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하셨죠? 저 공간에서. 예, 뭐 도시락 드셨다고 이게 말들이 나오는 건 맞습니까? 도시락 드신 거? 도시락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한정화도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건데 한정화 보고 이제 뭐 먹고 가라? 한정화 밥을 시켜주고 그런 거를 누가 이제 안에 계신 분들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지시했을 것 같은데 그건 누가 지시하는 거예요? 제가 예. 늦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가니까 벌써 식사가 나와 있었던 거 아닌가? 식사가 그때 막 배달됐던가 나왔던가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증인이 도착하시고도 약 1시간 반이거든요. 3-22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1시간 반 동안 거기 계신 분들과 어떤 대화를 주로 나누셨습니까? 제가 이거 국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선 뭐 아이고 위에 잘 지내느냐 하는 그런 인사는 뭐 의례적으로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때가 그런 때인 만큼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도 없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자꾸 뭐 대책, 대안 뭐 뭘 했냐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입장이 그날 못 되었습니다. 예. 예, 3-23, 24를 합쳐서 좀 변형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계셨던 한정화를 빼고라도 검찰에서 계셨던 분이 3분이나 계신데 이게 수사가 진행될 것 같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정말 죄송한데 예. 제가 그게 수사가 그렇게 막 당장 진행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지만 고발장들이 접수되고 있었잖아요. 알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그 당시에는 모르셨어도 저녁 7시쯤에는 아셨을 것 같은데요. 모르셨어요? 거의 제가 차 안에 있거나 예. 밖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 시간대까지도.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뭐가 고발이 들어와 있었는지 이런 것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고 그 보고는 그 다음 날쯤 돼 갖고 뭐 어떤 보고가 있었다 하는 걸 내가 보고 받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해서 질문 드립니다. 탄핵소추 발의 내용도 저때까지 모르고 있었습니까? 뭐가 된 내용 탄핵소추와 관련된 내용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저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도 보고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날은 제가 지금 막 이 말씀하시면서 몇 분의 탄핵 소추가 의회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날은 제대로 된 뭐 보고나 그 연락을 받은 바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제 뭐 증인도 아시겠지만 여러 그 당시에 검사들의 정을 쭉 들어보면은 사안에 따라서는 뭐 주말 야간에도 보고하고 예.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소추라는 것은 이렇게 뭐 일반적인 고발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데 거기에 비춰보면은 뭐 분초를 다퉈서 보고했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그게 대해서 보고를 안 받으셨다는 건가요? 그게 뭐 제가 하기보다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의를 표하셨지만 거기 뭐 수리가 된 것도 아니고 어떤 그에 따른 뭐
뭐가 정해진 바도 아닌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걸 왜 대통령 비서실에서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탄핵 소추가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뭐 검사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은 꼭 법무부 장관이 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국회에서의 질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도 보고를 한다는 내용으로 정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냐 이런 입장이 아니고 어떤 주요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알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고를 했던 것 같은데 그날은 어떻습니까? 제가 저 탄핵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증인으로 나오셔서 증언 거부했지만 저희가 제시했던 자료가 있는데 지금 제시는 안 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15시 30분경에 심우정 총장이 텔레그램을 보내요. 저 증인한테 장관님 통화 가능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텔레그램을 통화를 했어요. 그때 통화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통화한 거는 확실합니까? 그럼 질문을 바꿔서 통화하셨나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그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뭔가 보고할 게 있으니까는 텔레그램으로 그랬겠죠? 저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 총장이 저인데 그날 보고할 게 뭐가 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뭘 했을까? 뭘 하려고 했을까? 특별히 의미 있는 통화를 한 기억도 사실 잘 안 나고요. 저게 3시 40 몇 분이니까 제가 저기 총리 공간에서 나온 이후 같거든요. 근데 이제 증인의 업무 경험에 미루어 봤을 때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대검에 접수가 되면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고발장이라는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저에 대한 고발장이 몇 건이 들어와 있는지를 장관 때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수백 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에 대한 고발이나 뭐 이런 거는 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고발이 뭐 얼마나 있었는지 그날 그 고발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그날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12월 4일은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증인께서 그 안가 저녁 모임에 가신 거는 그 총리 공관 모임이 있은 다음이에요. 그래서 그 총리 공관 모임에서 뭐 국회의원들이 했던 얘기도 메모하셨고 총리나 비서실장이 했던 얘기도 메모를 하셨어요. 그런 내용을 그 모임에 참석했던 분은 이제 김준 민정수석밖에 없는데 이완기 법제처장이나 이상민 장관한테 공유해 주셨나요? 그날? 제 수첩을 공개해 드린 아니 뭐 수첩을 공유하진 않았더라도 이러이러한 그 총리 공관에서의 언급들이 있었다. 이런 거를 이완기 법제처장이나 아니면은 저기 그 이상민 장관한테 공유하셨나요? 그런 내용이 있었다. 알고나 있어라. 이런 식으로. 그 알고나 있어라 뭐 네. 이런 취지로 전달해 준 건 없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구체화시키는 논의를 하신 건가요? 구체화? 예. 뭐를 구체화? 아까 수첩에 썼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비상계엄 뭐 이제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이론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의논을 하신 건가요? 저희들 4명 있어요? 예, 예.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예 그 총리 공관 모임에 대한 얘기는 그날 저녁 식사하면서 없었다는 건가요, 지금? 지금 특검보님이 질문하시는 게 예. 저희들이 어떤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부분은 절대로 이야기 안 하고 그 내용을 그날은 요거까지 했나 요거까지 했나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날 저녁에 이야기를 하면서 뭐 평소 못 봤던 이야기도 했지만은 또 제가 국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때가 때인 만큼 계엄과 관련된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고 뭐 어쩌고 하는 이야기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낮에
의원들이 설명을 요구했던 것들을 뭐 어느 의원이 이렇게 했다, 뭐 아니면 의원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냥 이런 걸 뭐 요구하는 거 아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대통령실에서 잘 준비하고 대답해야 되는 거 아이가, 아니면 의원들이 그런 걸 잘 대답해야 되는 거 아이가 하는 정도의 대화가 없었다고도 내 말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 않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3-25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기준으로 헌법재판관 중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기사가 바로 나와요.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8년 만에 탄핵 열차 다시 굴러갈까? 재판장 공석이 변수. 요 기사 기억나세요, 혹시?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증거기록 순번 429번 피고인 박성재 휴대전 포렌식 선별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 기사인데 저 기사를 텔레그램으로 저 기사를 링크 받으신 다음에 삭제를 하셨어요. 제가 일부러 저는 저런 거 일부러 삭제할 정도의 휴대폰 사용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저게 왔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휴대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게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냥 지우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왜 뭐 뉴스 같은 거 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냥 지우기 이래 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뭐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스포츠 뉴스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클릭 한번 해본다든지 뭐 이래 했는데 저 때도 지금 저런 내용을 제가 특별히 읽었는지 뭐 모르겠지만은 지워졌다면 오히려 안 읽고 지우기를 했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 뭐 뉴스를 보셨는지 뭐 그건 뭐 다른 문제고, 그 나와 있는 내용은 그 당시에 뭐 알고 계시던 내용 아닙니까? 뭐 현재 구성원이 몇 명이고 뭐 이런 구성원으로 절차가 진행이 가능한지 뭐 정당성이 있는지 이런 논의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논의들인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 재판관 공석이 있다 하는 건 알고 있었죠. 근데 뭐 현재 지금 몇 명이 공석이다 뭐 그런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다른 기관의 일이라서 알기는 좀 어렵고 그냥 몇 명 공석 현재가 지금 공석이 있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석이 있어서 여러 가지 심리 절차나 심판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논의들은 알고 계셨죠? 근데 다 지금 그때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크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 상황에 여러 가지 헌법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뭐 진행도 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 인원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논의도 있었고 그런 건 뭐 신문 그건 나중에 이제 정말 이슈가 돼 가지고 이 상태로 할 수가 있나 없나 하는 부분을 뭐 더 많이 이슈가 됐을 적에 제가 본 것 같고 저 뉴스를 보고 당장 알았나 하는 부분은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뭐 모르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약간 변형해서 3-25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보여주신 증인이 작성한 수천 메모 보면 탄핵 X라고 나오고 그 부분은 증인이 이제 아마 저 국회의원들이 발언했던 것을 메모한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14시 모임에서 이미 탄핵에 대한 우려 내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저런 취지의 말씀을 누군가가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적어놓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중도임기 중단 X 탄핵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저 시간대에 당시 민주당에서는 탄핵 소추안 발의했고요. 그러면 저 탄핵 중도임기 저 중단 시간에는 예. 저희들이 탄핵 소추를 발행했는지를 모르는 시간이 뭐,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안가에서 저녁 드실 때는 탄핵에 관한 얘기 안 했습니까? 지금 제가 예. 저 기억은 예. 탄핵이나 뭐 저런 게 그날 저녁에 크게 이슈가 돼서 저희들 대화의 주제가 됐던 것으로는 기억하지 않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뭐 다 기억하느냐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탄핵이라든지 뭐 수사라든지 저런 게 크게 이슈가 됐던 건 아니고, 그것보다는 어제 저런 일이 있었는데 뭐 알았냐, 어떻게 알았냐, 그런 정도의 대화가 더 많았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어제 있었던 일은 사실은 다 벌어진 일이고, 이제 앞으로 무슨 어떤 일이,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게 더 궁금했던 상황 아닙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부분은 계엄이 지금 해제가 됐고, 그 다음에 부분은 제가 생각한 데는 저 야당에서 지금 저렇게 탄핵하겠다고 뭐라고 했다면 저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거는 뭐 저희들 의사와는 관계없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 특검 수사 부분은 저렇게 수사가 막 확 진행된다는 부분은 제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만, 저거 어느 분이 저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인도 사의를 표한 이유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시니까 사의를 표시하신 거 아닙니까?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서 하신 그 계엄을 만류를 잘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무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정무적 책임으로 사의를 표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예, 3-26입니다. 수첩은 계속 제시해 주시고요. 저 왼쪽 아래 좀 비춰주세요. 국방장관 그 책임 그 제일 밑에 예. 금일 자정 보고 국방 행안 인사라는 메모가 있고 12월 5일 날 검찰 특수본이 구성되었고 12월 6일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12월 7일 날 국방부 장관 출석시켜서 조사하고 12월 8일 새벽에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 수사 진행에 대해서 안가에서 모이신 분들이 얘기한 적 없습니까? 특검원님께서 예. 조사 과정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특수본이 만들어지고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과정을 저희인데 보고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날 김용현 의원은 면직이 됩니다. 기사에 의하면은 당에서는 해임을 요구해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해임해라. 하지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김용현을 면직시켰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 안가에서 논의가 있었나요? 제가 말씀 처음에 드렸던 건데, 저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누가 뭐 어떻게 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가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앉아 계시면서 이분은 이런 말하고 저분은 저런 말하고 했던 말 중에 어느 분인가는 저런 취지 비슷한 이야기를 인사해야 된다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적어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런 말씀을 했는지 그거는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안가에서 그런 말이 있었냐고요. 안가에서 그런 말이 있었냐고요. 저희들이 저 이야기를 할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한도 없고요. 추가해서 질문 드리면, 이 질문 드린 이유가 그 시간대는 이미 끝났겠지만 어쨌든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대표 한동훈, 뭐 추경호 이렇게 해서 대통령 면담을 17시부터 했잖아요. 하러 간다고. 하러 간다고, 예. 그 면담을 실제로 했습니다. 예. 했다고 했고, 그러고 이제 그 총리공관에 있었던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실 사람들과 같이 면담하러 가고, 그럼 정부 관계자들 중에 사법 쪽에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저녁 모임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근데 그게 예. 저렇게 뭘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2시 그거 하기 전에 예. 저녁 식사를 하자고 그 이상민 장관이 이야기를 했었고, 이상민 장관이 김주현 수석하고 통화를 언제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도 저희가 조금 더 한번 자료를 본 다음에 의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7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176번 업무 수첩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증여 수첩에는 12월 4일 총리공관 당정총이란 제목 아래
계엄, 정당성, 이유, 불가피성, 이론 구성 필요라는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보여 2024년 12월 4일 당정대 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의 지시로 임세진이 증인에게 전송한 권한남용 문서는 위 업무수첩의 내용과 같이 계엄의 정당성, 불가피성에 대한 이론을 구성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수첩 내용과 임세진이 작성해서 보낸 내용과 많이 통한다는 거죠. 그 수첩에 있는 걸 근거로 임세진한테 지시한 거 아닌가요? 특검은 죄송합니다만 예. 임세진이가 만든 그 내용에 예. 새로운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슨 논리가 개발되어 있거나 정당화하는 논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간에 이미 다 발표되어 있고 법무부 내용으로 발표되거나 기재부 내용으로 발표된 내용, 대통령 담화문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저 검사가 짜집기를 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새로운 저희들이 뭐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대한 논리 개발한 거기에 새로운 논리가 뭐가 있습니까? 3-28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세진한테 텔레그램을 받은 파일을 가지고 안가 모임에 가신 거잖아요, 지금? 파일이 휴대폰 안에 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예. 그 파일을 열어서 휴대폰으로 보면서 무슨 논의를 하셨나요, 안가에서? 누구에게 그 파일을 보내준 적도 없고 그 파일을 꺼내서 휴대폰을 내놓고 의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 파일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셨나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예. 그 전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던 거는 비서실도 그렇고 다들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대화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냐 없었냐로 물으시면 제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메시지를 삭제한 이유는 무엇이죠? 삭제하셨잖아요. 파일 받은 거를. 텔레그램으로 온 부분이 예. 제가 삭제 안 해도 보낸 사람이 삭제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게 왜 남아 있는지는 저는 사실은 모릅니다. 제가 저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제가 저걸 왜 남겨놨겠습니까? 저는 저런 걸 삭제할 만큼 휴대폰이나 컴퓨터 사용에 능숙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메시지는 삭제가 됐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는. 그저 복원한 거예요. 증인이 삭제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뭐 거의 제가 뭘 삭제하고 할 줄을 잘 모릅니다. 지금 영장 때도 영장 심사 때도 뭐 제가 뭘 꺼내 갖고 어떻게 뭐 이런 이상한 경로를 거쳐서 삭제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정도 능력이 없습니다. 삭제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시는 거죠? 누가 삭제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삭제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제가 한 기억은 없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해주시죠. 예, 3-29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안가 저녁 모임 당시에 이상민이 소지한 붉은색 파일册 보셨나요? 저는 제가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 뭐 누가 뭘 들고 돌았는지 뭘 들고 돌아서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억이 없습니다. 3-30입니다. 한정화는 그 네 분이 뭐 무슨 얘기를 할 때 뭐 같이 대화에 참여했습니까? 저 기억으로는 대화에 참여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한정화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것도 저희들 있을 때 뭐 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식사하실 때 이상민이 문건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보여주거나 문건을 보면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 기억에는 없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예, 3-31은 생략하겠습니다. 3-32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은 이제 식사하시고 어떻게 끝났죠? 뭐 이제 그만 헤어집시다. 뭐 이런 걸 누가 얘기하거나 주도하거나 한 거죠? 주도했다기보다 누가 이제 뭐 말해서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된 거죠?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식사 끝나고 조금 더 이야기하다가 다들 막 기분이 그렇고 해서 빨리 일찍 집에 갑시다. 누군가 그래 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헤어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기에는 네 분이 얘기하는 거를 한정화가 배석해서 메모를 하고
그걸 대통령실에 보고한다. 이렇게 예정돼 있었던 걸로 저희는 보여요. 그 뭐 자꾸 예. 뭐 제가 한 행동 모든 거를 예. 뭔가 더 씌워서 예. 특검께서 특검보 수사를 하시면서 모든 걸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했는 모든 게 다 뭔가 뭐를 위해서 했다, 뭐를 위해서 했다 하는데 그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예, 3-33입니다. 그럼 이제 그 20시 24분 이후에 나오셔가지고 삼청동에서 나오셔서 뭐 하셨죠? 집으로 갔습니다. 바로 퇴근하셨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3-34입니다. 증거순번 905번 통화내역 통화 파일 중 증인과 김주현, 이완규와 박성재, 이완규와 한정화 사이의 12월 6일 메시지 및 통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최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앞두고 07시 14분경 김주현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12월 6일입니다. 오전 7시 14분. 저게 문자인가요? 예, 문자 맞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잘 없습니다. 잘 없지만 전날 국회가 열린 날인가? 예, 예, 맞습니다. 예.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본 거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4일날 저녁 먹는 장면 그 제 차 번호가 찍히거나 뭐 누군가의 차 번호가 찍혀서 모임을 했다 하는 뉴스 그 이게 뭐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했다면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저런 문자를 보냈다면 그거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날 08시 35분경에 이완규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두 분은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나요? 김주현이가 아니요. 이완규 피고인께서 증인께 전화를 합니다. 08시 35분경에. 저것도 이완규 법제처장이 저인데 저거 뭐냐고 하면서 저 차 번호가 제 차 번호가 찍혔나요? 그건 제가 지금 그러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 물어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저기 물어본 거나 비슷하게 이완규 처장은 저인데 그걸 물어보는 내용으로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정화에 대한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한정화에 네. 저희들이 그걸 뭐 그때 한정화를 뭐 숨기고 달고 할 그런 논의를 해야 할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의는 김주현과는 어떤 관계 사이입니까? 김주현 민정수석하고는 네. 검사 생활을 꽤 오래 같이 했지 않습니까? 뭐 같은 청에 같이 근무한 적은 많지 않지만 초임 때 서울중앙지검 그다음에 한 몇 년 흘러서 대구에서 같이 근무하고 그리고 김주현 수석이 법무부 근무할 때 저는 서울중앙지검장도 하고 뭐 일선 기관장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뭐 이렇게 자주 연락을 하시는 관계이신가요? 사적인 자리에 서로 많이 같이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2월 6일 날 아침에 김주현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사실은 그 저녁 모임은 이상민이 정인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정인이 특별히 김주현한테 통화를 한다거나 그런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인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상민으로부터 이런 연락만 받았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 뭔가 저녁 모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뉴스로 확인하고 뭘 확인하려고 하면 사실은 저녁 모이자고 한 이상민한테 전화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김주현한테 왜? 그보다는 저 생각에 장소가 그쪽이니까 혹시 민정수석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저 문자를 보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민한테 연락한 적은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3-35는 생략하고 증인신문은 주신문은 마치겠습니다. 네, 뭐 반대 신문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증인 피고인 이완규 측 변호인입니다. 이제 증인으로 하겠습니다.
증거순번 2번 제418회 국회 정기의 제19자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증거기록 25건 24,484쪽 및 24,498쪽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저녁 안가에서 저녁 모임을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2024년 12월 6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현안 질의 형식으로 증인에게 정청래 위원장, 장경태 위원, 박은정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주로 그 자리에 대통령이 왔는지, 그 자리에서 제2비상계엄을 논의했는지, 내란죄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등을 논의하였는지에 대해서 주로 물어본 걸로 회의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질문 받으신 거 맞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다른 거는 제 머릿속에 기억이 잘 없고요. 그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저녁 모임 자리에 대통령도 참석했나 하는 소리를 많이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그런 논의를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셨죠? 지금 대통령은 예. 안 계셨다 예. 하는 거하고 그런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그런 취지로 모인 자리가 아니었다 하는 내용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저 내용 잘 안 보입니다만 그런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증거순번 2번 물어보겠습니다. 증거순번 3번 제41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증거기록 25건 24,583쪽을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법사위 회의에서 김승원 위원도 12월 6일과 마찬가지로 12월 4일 모임에 윤 전 대통령이 왔는지를 중점적으로 추궁했죠. 저게 며칠자? 12월 11일 법사위 회의. 11일입니다. 예. 저 때도 역시 그 자리에 대통령이 함께 있지 않았냐 하는 질문이 많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증인은 윤 전 대통령은 오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셨죠. 예. 증거순번 3번 동일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증거기록 25건 24,597쪽에서 24,598쪽을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법사위 회의 시 전현희 의원도 증인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질문 내용을 보면 정부의 법률 전문가 4사람이 모였다. 이러면 당연히 이 계엄 유연 위법이다. 내란죄다. 대통령 사퇴해야 된다. 그런 거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 등을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런 논의를 했어야 한다는 질책성 질문과 함께 그런 논의를 하지 않았냐는 것 등을 묻기도 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그날 4사람 모두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경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 그런 논의를 할 만한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셨죠. 뭐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증인도 2024년 12월 11일 법사위 전체 회의의 현안 질의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과 함께 고발되셨죠. 뉴스를 통해서 고발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특별검사는 증인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죠. 제가 저 내용으로 사실은 구체적으로 고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저를 상대로 조사를 한 적이 없어서 전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 나중에 불기소했다는 통지가 온 것 같습니다. 이상. 네, 제주신문 3-1 반대신문 3-1 관련해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때 1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인께서는 증언 거부하셨죠? 저는 증언 거부한 적 없습니다. 증언하셨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증언 거부 사유는 있었는데 예. 제가 증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서하고 정언했다. 예. 예.
네, 뭐 재반대 신문이 필요하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시고. 증인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12월 4일 날 11시에 국무위원들이 간담회 비슷한 걸 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럼 누가 어떻게 소집을 한 겁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 오전에 가신 회의 말씀하시는 거 맞죠, 지금? 예? 오전에 11시에 회의 가셨잖아요. 예. 누가 어떻게 소집했는지 알지 회의라고 못합니까? 하기보다는 간담회 비슷한 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연락 받고 갔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비서실로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비서실로 통해서. 뭐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좌장은 총리였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얘기했습니까? 제가 한 20분 정도 늦게 가서 그 자리에도 과천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차도 막히고 해서 늦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뭐 사의 표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뭐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예? 그거 말고 또 기억나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가고는 얼마 안 되고 바로 끝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 기억나시는 건 없으신가요? 예. 주신 분 2-23번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2-24번인데요. 그 문건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실까요? 임세진 보고 임세진이 보고 보고한 파일. 문건. 잠시만. 지금 오늘 따로 출력해 오지는 않아가지고 좀 제시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증인 그 임세진 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두 가지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뭐 다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어떤 내용이라는 기억합니다. 증인께서 그 목차를 지정을 해서 작성해달라고 지시하신 거 아닌가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걸 자료를 정리를 해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질의가 오거나 뭐 언론에서 문의가 오면 그 말씀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게끔 작성해달라고 지시한 게 맞습니까? 제가 그런 용도로 쓴다고 말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정리를 좀 해달라고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그 내용들이 국회에서 예산 심의권을 남용하고 다수당의 입법 독재가 있고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하십니까? 예. 그 증인의 입장이기도 합니까? 그럼? 그 내용들이 그날 만들어진 창조된 언어가 아니고요. 그 이전에 이미 그 특검 법안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이야기할 때나 재결을 요구할 때나 그다음에 또 다른 경제부처에서 예산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나 할 때 다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뭐 특별히 한 문장이 한 단어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입법 독재라 하는 말을 썼는데 그거는 뭘 보고 썼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법무부에서 입장이나 보도자료가 나간 것들도 있고 기재부에서 나간 것들도 있고 그런 자료들을 정리를 한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걸 보고 정리하라고 한 건 아닌데 그 실무자는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참고해서 증인이 말씀하시려고 했다는 거 아니냐는 질문인데요. 맞습니까? 누가 내인데 물으면 제가 그런 몇 건 정도 이런 사례도 있고 이런 사례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제가 갖고 있었던 겁니다. 뭐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아닙니까? 특검법안, 재결 요구 법안, 예산안 관련돼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파일 제시하겠습니다. 탄핵, 예. 결국 비상계엄에 대해서 물으면 이렇게 답하려고 준비하신 거 아닌가요? 비상계엄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고 묻는 거에 대답하기 위한 거지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있는 내용들이 제가 민정수석이나 이런 데 설명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더 잘 알고 있겠죠. 청와대 비서실에서 저 내용들은. 설명을 딱히 하진 않으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저걸 가지고 저는 누구인데 설명을 보라고 주거나 보내주거나 저걸 꺼내놓고 대화를 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비상계엄을 만류하지 못해서 정무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예.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 참고 자료는 준비 안 했습니까? 다시 말씀을. 비상계엄을 왜 만류하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책임을 지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 참고 자료는 따로 준비하지 않으셨나요? 안 했습니다. 그 2024년 12월 4일 당시에 이 문건 말고 다른 말씀 참고 자료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제가 국회에 가려면 매일 국회 상황에 대한 뭐 예상 질의 문답이라든지 뭐 어떤 분이 이런
사전 질문서가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제가 보고 알아야 될 기초 자료 같은 걸 검찰국에서 또 각 해당 실국에서 엄청나게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근데 그걸 제 생각에 저걸 좀 정리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를 해서 제가 알고 있겠다고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까 기존에 안가 이용하실 때는 뭐 때에 따라서 휴대전화를 반납한 적도 있고 아닌 적도 있을 것 같아서 기억이 확실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던 것 같은데 반납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고가 아니고 했는지 안 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말씀드려요. 기존에 안가 이용하셨을 때 그랬다는 것 같고 예. 그날은 어땠습니까? 그날은 아무런 제가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한정화 씨를 원래부터 알던 사이셨네요?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밖에서 만날 정도로 기수가 가깝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뭐 기수가 어떤지 그 사람이 검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근무연은 없어도 제가 검사장 할 무렵에 그 사람이 대검 연구원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 겁니다. 누군지는 알고 있었는데 친분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뭐 검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디에 뭐 어떤 검사가 있고 어떤 검사가 있다 하는 정도는 저희들이 알 수 있지만은 그 제가 안다고 반드시 개인적인 친분이나 만남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정화가 그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김주현이 설명하지도 않았고 한정화가 스스로 설명을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그런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증인이 묻진 않았습니까? 묻지도 않았습니다. 김주현한테 왜 데려왔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분위기가 어땠는데? 아니, 저희들 4명이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한 거고 한정환은 저쪽 편에 앉아 있는데 저 왜 데리고 왔냐고 이야기를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다. 그냥 저 뭐 따라왔나 보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까 12월 4일 날 3시 41분경에 심우정이 증인께 통화 가능하시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저 부분은 포렌식 했는 걸 보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저보고 물어보시는데 기억은 없습니다. 그건 기억 안 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보고하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보고를 하려고 했는지 뭔지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알 수 없는데 총장하고 장관하고 그렇게 자주 통화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날도 저런 문자가 왜 내인데 왔는지 그러고 그 후에 내가 통화를 했는지 어떤지 전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심우정 총장하고 직접 통화해 본 적 있습니까? 심 총장 저 밑에 차관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법무부 장관 하실 때 검찰총장인 심우정하고 통화하신 적 있나요? 지금 총장 되고 12월 3일까지가 2달, 3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총장하고 통화한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평소에 연락을 안 하던 관계인데 지금 비상계엄 다음날 이렇게 뭘 연락을 한 것 같은데 그게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건가요? 지금
정말 죄송합니다만 무슨 통화를 했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통화를 했는지조차 기억이 거의 없고 포렌식 했는 거 저걸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고 이야기할 때 아 이게 이런 문자가 왔었나 뭐 이런 정도의 기억밖에 나지 않습니다. 증인 개인 수첩 한번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밑에까지 다 보이게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립니다. 저 위에 그 0일이 없었음 그게 무슨 뜻인가요? 편한 날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일 안녕할 때 영자 아닙니까? 좀 밑으로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저런 용어는 누가 쓰지 않았을 거고 제가 듣고 제가 쓴 용어일 겁니다. 증인이 한번 정리를 증인의 언어로 표현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런 취지로 누군가 말씀을 비서실장이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생각하는데 영일이라고 표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밑에 국방, 행안, 인사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증인께서 국방이나 행안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인사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가 맞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이잖아요. 제가 그걸 그냥 저 누군가가 저 행안 국방 인사 뭐 하는 인사를 해야 된다 내지는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저런 표현을 해놓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날 이상민 만나셔서 당신에 대해서 인사 조치해야 된다더라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까? 해본 적 없습니다. 이상민이 물어보진 않던가요? 이상민 모임에서- 장관은 저런 아니, 이야기가 있었는지조차도 모를 아니, 텐데요. 뭐 참석은 안 했지만 예. 이상민 입장에서도 이제 행안부 장관이면 사실은 이런 모임 지금 이게 2시에 있었던 3시라고 하셨나요? 이 3시 모임과 관련해서 3시 반쯤까지. 예, 3시 반인지 뭐 모임에 대해서 본인이 참석 안 하더라도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 그래서 무슨 노래인지 증인을 통해서 안 듣더라도 뭔가 들었을 수도 있고 자기 이야기와 관련해서 참석한 증인한테 나와 관련해서 뭐 누가 뭐라고 했다던데 그게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야기가 있었나는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이 저런 자리가 있었는 걸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이 이제 검사들의 전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이제 사안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그리고 뭐 중요 사안 같은 경우는 뭐 주말 야간에도 보고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고를 했을 때 통상적으로는 뭐 정언한 내용을 쭉 들어보면 이제 뭐 답변이 없거나 뭐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뭐 다른 사람이 저인데 무슨 연락을 해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 아니면 뭐 우리 내부 사람들이 보고하면 막 수고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답을 하거나 안 하거나 막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는 그런 보고를 받으면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임세진이 보고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게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보고 내용에 대해서 편집해서 보고한 것 같다. 뭐 새로운 게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임세진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임세진 정언에 따르면 증인이 일부 문건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고 그런 취지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정확히 안 난다고 말씀하신 거죠. 기억은 안 나지만 네. 변화된 게 있으니까 그 변화된 내용은 뭐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장관인 제가 이런 부분이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추가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세진 전한 것도 다 들으셨죠? 예. 그러면 임세진의 보관 문건에 대해서는 증인의 통상적인 보고에 대한 태도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판장님께서 제가 한 가지만으로 대답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좀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수많은 보고 중에 통상 그렇게 대답을 하지만은 다른 생각이 있을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은 어떠냐고 전화를 해서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볼 때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좀 준비를 해놓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날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국회 내용도 뭐라고 자기들이 준비해온 걸 내가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걸 내 언어로 다시 만들어서 국회에 가서 답변할 때 쓰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뭐 획일적으로 이때는 요래 했으니까 앞으로 또 계속 요렇게만 해야 된다. 그거는 좀 잘못된 그런 취지에서 묻는 뜻이 아니고요. 임세진의 보관 문구에 대해서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새로운 게 없고 기존 보고를 편집한 것에 불과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를 받고 일부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정원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기재부의 내용을 좀 더 보완하라고 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 기재부의 내용을 보완하라고 한 건지 법무부 입장을 더 보완하라고 했는지 제 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하라고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뭔가 증인이 뭔가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뭐 증인 입장을 아까 정리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뭔가 그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증인 입장이 다른 보고들과는 좀 다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반장님께서 잘 뭐 기록을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저 문건을 저 보여주고 저인데 저걸 갖고 가고 난 뒤에 임세진이 내인데 보내준 문건을 저인데 제시하기 전에 이름이 계엄 정당화 문건이었습니다. 저도 내가 계엄 정당화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있나? 그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그게 계엄 정당화 문건이 아니고 저기에 어디에 정당화, 정당성이라는 표현 저것만 갖고 그러는 것 같고 그 문자가 저장된 파일 네임을 보니까 권한 남용, 뭐 권한 남용 수정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정당화를 하기 위한 문서를 만들어라. 그런 거는 이 특검 측에서 일방적인 네이밍에 불과합니다. 저 내용이 무슨 정당화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며 새로운 논리가 있고 저렇게 한 장짜리 3장 정리한 것이 3단락으로 정리한 것이 계엄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왜 이런 소동이 있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 제가 뭐 여쭤보는 거는 그게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닌 문건이면 그걸 뭐 수정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게 제가 저 2개 문건 중에 기재부 내용이 기재된 게 뒤에 거예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죠.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나온 발표를 좀 더 보완해 놓으면 어떻겠노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추가로 더 물어보실 게 있습니까? 변호인께서 더 하실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시고. 예, 정의심을 마치겠습니다. 네. 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공동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정의신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네, 다음 기일은 4월 20일입니다. 네, 오전 재판은 박성재 피고인과 관련해서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성호 증인을 다시 소환해서 정의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오후 재판은 피고인들 모두 참석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정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시간은 어떻습니까? 뭐 2시에 시작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대략적으로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4시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피고인들께서도 아마 증거 조사와 관련된 의견 진술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제가 늦게까지 그렇게 재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뭐 거의 일주일 종일 매일 재판하는 상황이라서 늦게까지 재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오후 서정 조사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경우는 뭐 6시 이전에 마치고요. 다음 기일에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저희가 뭐 변론이라든지 뭐 의견 진술을 특별히 제한할 생각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준비하시고, 만약에 다음 오후 기일에 다 마칠 수 없으면 그 다음 기일에 어떻게 일정을 조절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서정 조사와 관련해서 이완규 피고인 쪽에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실까요? 뭐 의견 진술이라든지 뭐 피고인 쪽 증거를 설명한다든지 30분 정도 30분 정도. 예상하고 네, 예. 네, 말씀드린 마치 지금 말씀하신 시간은 그냥 대략적인 시간을 말씀드린 거고, 더 필요하신 상황이 되면 시간을 더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네. 대략적으로만 말씀하신 겁니다. 네. 예, 오늘 뭐 절차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4월 23일이 지금 뭐 종결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예컨대 서정 조사를 4월 20일 날 다 뭐 아무리 못했을 경우에는 뭐 4월 23일 날 오전에 뭐 서정 조사를 추가를 한다든지 해서 네, 뭐 일정을 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필요하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재판 마치기 전에 혹시 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재판 예, 마치겠습니다. 특검 측은 없습니다. 없으시고. 저 아까 반대 신문에서 했던 내용 관련인데요. 이 12월 11일 법사위 회의에서 박성재 장관도 증언을 했고 피고인 이완규도 똑같이 증언을 했는데, 그리고 같이 고발됐습니다. 근데 한 명에 대해서는 불기소가 됐고 한 명은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박성재 증인에 대해서 불기소했던 불기소 이유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의견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검토해보고 재판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조서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남겨드리고. 아니면 뭐 하여튼 제출 여부 입장이 나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뭐 사실조회 신청을 하든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단 일정상으로는 4월 23일 날 종결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신청 등에 대해서는 미리 좀 해달라고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청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는 재판부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특검에서 불기소 그러면 일단 바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근데 특검에 제출해 주시는 게 제일 간단할 것 같긴 한데 불기소한 걸 제출을 못 하실 이유는 없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제출해 주시면 그냥 간단하게 끝날 것 같고요. 가장 뭐 빠른 방법은 박성재 피고인이 자기 처분서 특검 와서 띄워가지고 공유하시면 그게 제일 빠르죠. 아무튼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뭐 검토해 보시고요. 네. 네, 뭐 그거 또 말고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네. 그러면 네, 오늘 재판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재판은 4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박성재 피고인과 관련해서 재판을 10시에 진행합니다. 그때는 뭐 출석을 안 하실 예정이신 거죠? 이완규 피고인 쪽에서는 오전에 오후에만 참석하실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이 사건의 특성상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특별히 절차상 이의가 없으시면 맞춰서 진행하기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전은 박성재 피고인과 관련해서만 진행하고 오후에 피고인들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재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